여의도 카페에서 무슨 말이? 정태근 팀장님 모십니다. 어떠세요? 팀장님, 하이. 주말에 밖을 안 나가셨다. 주말에 뭐 하셨어요? 주말에요? 그냥 마트 갔어요. 마트 갈 때 제외하고 너무 추워서. 밖을 안 나갔어요. 어. 추워가지고. 추운 것도 있고 주말 되면 움직이기가 싫어. 맞아요. 안 움직이고 이것만 하시는. 그러니까 저희도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말도 가정주부를 해야 되니까. 네. 아하. 집에서. 네. 밀린 집안일 좀 하시고. 우리 주말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 주말이 후딱 가요 진짜. 너무 빠르죠. 왜냐면 이제 주말에 그냥 네. 좀 밀린 일 하고 쉬시면 좋은데 밀린 일 다 하고 나면 이제 그걸 우리 못 쉬어. 민호 작가가 바로 이제 연락 압박 들어가거든요. 네. 팀장님 언제 네, 언제쯤 보내주시나요? 2월부터 아빠가 금요일 그래요? 뭐 할 거냐고. 뭐 할 거냐고. 자기는 압박해놓고 자기는 쉬고 있는 거 아니야? 네. 아 우리 돈도는 김민재입니다. 압박 수비가 어마어마해요. 장난 아니야? 막 팀장님 뚫고 도망가지를 못해. 다 막아버립니다. 네. 못 도망가요. 네, 우리 맥쿵님이 원전주 들어갈 때인가요? 라면서 오늘 또 띄워주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오늘 바로 이제 들어가 볼 텐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어떻게 원전주 관련된 소식들을 좀 준비해 주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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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다 노틀렸네요. 이미 다 알고 이미 예고편에 예고편에 다 나와서 우리 뭐야 제목부터가 키르키의 원전 잡아야지. 그러니까 아니 그 이름도 터키에서 바꿨잖아요. 네, 이게 좀 더 있어 예. 보여. 그러니까 발음하기가 더 힘든 것 같아. 이렇게. 키르키의 이 터키는 못 믿겠대. 네. 근데 티리키에는 믿을 만한가 봐. 오히려 어. 아 근데 또 뭐지? 원전하기 전에 잠시만 좀 살펴보면 뭘 살펴봅니까? 어떤 시장에 또 변수가 생겨가지고 네. 뭐죠? 그러시죠? 현대차가 이제 이거 화면 좀 같이 볼게요. 현대차 현대차가 왜? 이제 미국 정부를 압박해요. IRA 어. IRPA 크면 멕시코로 가겠다고. 어. 그리고 지금 화면에 안 나오네. 하여튼 좀 기다릴게요. 나왔어. 요건데 어. 주말 동안 나온 뉴스거든요. 네. 네. IRA 피해 크면 조지아 공장 재검토할 수도.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 그냥 이렇게 되면은 지금 또 자동차 또 머리 아파지고 이제 SK 이노베이션하고 2차 전지 업체들 또 머리 아파지고 막 빠바바바 가는 거죠. 그럼 이게 또 시장 리스크 되면은 시장 또 이것 때문에 또 시장 안 좋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야, 얼마 전에 SK 온이랑 합작법이니까 그러니까 그거 제가 한 지 2주밖에 안 됐잖아요. 2주밖에 안 돼가지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SK는 지금 부지까지 사놓고 한다 그래놓고 현대차 이래버리면은 해됐네. 그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현대차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냥 뭐 보조고금이고 뭐고 됐고 그냥 우리는 야, 안 해. 그냥 뭐 사든지 말든지 네. 뭐 원하면 사겠지 하고 그냥 멕시코 가서 한다는 거예요? 시간 지어가지고 생산을? 그쵸.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 유예 안 해주면은 우리 멕시코 가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트러블 생기면은 글쎄 미국 정부 상대로 이렇게 트러블 만들어가지고 좋을 건 없거든요. 근데 지금 바이든이 너무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못해. 여기저기 자꾸 트러블 메이커도 하시고 자꾸 트러블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현대차 뭐 투자 유치 해달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왔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IRA 갑자기 툭 꺼내가지고 그러고 나서 지금 유예도 안 해주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대차가 미국에서 뭐 36개월 무이자 할부 뭐 이런 거 진행한다 그러는데 그래도 이 시기에?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무조건. 시기에 잘 노려야죠. 그렇지. 우리나 좀 해주지. 지금 미국 쪽에도 조심스럽게 이게 나오는 게 자동차 또 신용경색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다 땡겨가니까. 금리가 너무 올라가니까 어.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중고차 시장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그것처럼 미국 자동차 시장도 지금 안 좋을 거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전략을 잘 쓴 거죠. 그거는 36개월 무이자 할부 이건 잘 쓴 건데 그거를 떠나서 어쨌든 시장에서는 36개월 할부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신경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자동차주 주가의 리스크가 되니까 이런 것들이 또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현대차 단독 행동이 아니라 다른 완성차들이 같이 하게 되면은 다 합해가지고. 이게 조금 먹힐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근데 유럽 쪽 완성차 업체들도 대부분 그 얘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거 그냥 담합 아니야, 담합. 그러니까 이거 동참을 저는 지금 해야 된다고 봐요. 동참을 해야 되는데 만약 현대차 혼자 이렇게 하면 현대차 왕따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주말에 보니까 이게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아마 오늘 시장에서 이 요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대형주들이 갈 만한 게 없어요. 아시겠지만 IT 네. 같은 경우는 반도체 뭐 지금 디램 얘기 계속 나오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 때 리콜 그것 때문에 이제 연간 영업이 끼고 보면은 또 갈 만한 이유가 없고. 맞아요. IT 자동차 빼고 나면 다른 업종 다 마찬가지. 뭐 화학업종 얘기하는데 지금 롯데케미칼, LG화학 같은 것들 뭐 지금 모멘텀들이 싹 다 화학에서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지수를 땡길 만한 업종이 없어요. 중요한 거. 업종 땡긴 게 없고. 그리고 저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이 너무 빨리 반응이 나왔어요. 10월달, 12월달. 그러다 보니까 산타렐리스는 없을 거라고 당연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그것도 놀라운 게 창룡이형. 이번 0.5% 했잖아요. 네. 제가 할 가능성 되게 할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야 되지만은 할 가능성 되게 높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만약에 0.5%를 하게 된다라면은 창룡형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미리 땡겨서 올린 거니까. 이게 정책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공조가 되게 잘 되고 있다라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뒤에서 뭐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 이렇게 판단할 수 없고. 보이지 않아요? 애덤 스미스? 애덤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손이 또 올라와요. 토니가 이렇게 빵빵했는데 맞으면 안 되겠냐? 나쁜 손 나쁜.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참 놀라워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하는 얘기들은 다 믿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네, 믿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보다 먼저 정책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렇게 드물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없지. 네, 없어요. 근데 그거를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먼저 진행했다. 그러니까 뭔가 믿는 구석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못해 이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내년에 가서 또 어떤 정책을 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또 미국의 어떤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당자가 될 것이고. 야, 우리가 바로 밑에 버렸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를 들어 선제적으로 무슨 또 변화가 생긴다면은 그거는 조금 이제 신뢰도를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장영희 형이 IMF는 안 온다 그랬거든요. 그래. 네, 그러니까 좀 믿고 싶다 진짜. 그리고 그거 봤어요? 그 골드만삭스인가? 아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우리나라 환율 1,100원까지 간다고 한 거. 와, 그러면. 그래요? 1,100원? 뉴스 나왔는데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지금까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했던 얘기들이 다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야, 우리 시장이 그러면 그만큼 또 단단하게 잘 버틴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내년에 뭐 미국의 정책 그 경기 침체 얘기 나오는데 지금 아이비들은 싹 다 우리나라 지금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는지를 아직 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게 미국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국 쪽 그 주시장만 바라보게 되면은 미국 주시장과 상당히 동조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게 IB 쪽 얘기하고 IB 쪽에서 미국하고 한국 얘기가 달라진다는 건 비동조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비동조화가 되게 된다라면은 아까 그 뭐지 길건태 형이 말씀하셨듯이 그러면은 뭐 중국이란지 뭐 인도란지 다른 쪽을 본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다른 쪽 볼 만한 게 진짜 그럼 중국을 봐야 되나? 그 얘기를 듣고, 아까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그럼 중국을 봐야 되나? 이 생각이 또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만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네. 다 복잡해. 네. 막 말이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가 다 생각이 뻗쳐나가니까 그래서 다 시장 자체가 계속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산탈린은 없고, 내년에 가서 뭐 신년 효과든, 뭐 CS든 뭐 핑계거리를 잡아서 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핑계거리가 뭐가 될지 참 정말 궁금하네요. 그것만 잡으면 내년에 돈 번다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네. 같고요. 우리 말티님 와주셨네요. 말티님.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니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타이밍 딱 좋았어요. 들어오신 거.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오늘 우리 정 팀장님이 준비해 주신 본격적인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 네. 자, 실제로 이제 저도 찾아보니까, 한전이 튀르키예와 원전 네. 건설을 논의한다. 근데 이게 규모가 굉장히 커요. 네. 와. 규모도 크고 이제 실제로 돈 버는 수준을 안다라고 봐야 되겠죠. 정확히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일단 정리를 한번 해주실 수 있사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상황은 우리나라 거의 99% 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요? 오, 결론적으로는. 왜냐하면 계약 방식 자체가 될 수밖에 없는 계약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된다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튀르키예는 튀르키예는 진짜 전혀 예상도 못했던 리스트예요. 전혀 원래 예상도 못했던 리스트인데 이게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먼저 체코 걸린 거죠. 기다렸지. 네. 원래 체코 기다리고 네. 있었지. 지금 튀르키 같은 경우는 진짜 얻어 걸렸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이제 쭉 할 건데
어쨌든 이게 2022년 그러니까 올해 4월 달부터 얘기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혀 시장에서 노출이 안 됐었어요. 네. 저도 몰랐어요. 맞아요. 그동안 원전 얘기 제가 많이 드렸지만 터키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프로젝트 얘기 나올 때 이 터키 얘기는 항상 안 나왔거든요. 네, 터키는 얘기도 없었어요. 뭐 코트라라든지 정부 들어가도 터키 얘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밀리에 진행이 됐고 확실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얘기 안 나왔다는 거는 확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40조 정도 얘기 나오는데 예전에 바라카 원전이 20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바라카 원전의 2배 정도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거고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2차측 수주 받는 거하고 1차측 수주 받는 건 수주 금액이 진짜 차이가 완전 나요. 다르죠. 완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1차측 수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APR 1400 우리나라 그 한국형 원전이 이제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주도로 해서 이제 이 터키 사업에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돈 되는 수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진척이 되게 된다라면은 다른 원전보다는 이 원전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터키가 그 총 3개의 원전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좀 볼게요. 이거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그 아쿠유. 터키 아쿠유 지역에 이제 러시아 국영기업 로사톰이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집트 엘다바 알죠? 네. 네. 1차적 수주받은 회사예요. 엘다바 원전. 엘다바 원전 수주받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이집트도 수주받고 지금 터키 같은 경우도 이제 수주를 받은 상황인데 이거 좀 보면은 지금 아쿠유 지역에 짓는 이 4,800메가와트 이 규모의 이 1차 원전 사업이 이제 러시아가 수주를 받았어요. 러시아가 수주를 받아가지고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네. 2026년도에 완공 목표로 현재 진행이 되는데 지금 요거예요. 요 짓고 있는 거 요거야. 아쿠유 지역이 짓고 많이 있는 거. 지었네. 네, 많이 지었어. 이게 요게 2021년부터 지금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야, 그러면 엄청 빨리 짓는 거네. 그래가지고 지금 2026년도 지금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으면 2021년도가 맞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정도 진척이 된 상황이고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원자로별로 이제 2026년까지 4개가 이제 완공이 될 예정인데 그래서 1200메가와트 4개 만드는 거고 두 번째가 이게 신업 지역 그러니까 터키 북부 지역인데 요게 원래 일본 쪽하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프랑스도 같이. 미스 12. 네. 프랑스도 참여했었는데 네. 이게 거의 일본 쪽으로 되는 분위기였거든요. 2013년도부터 이게 계속해서 나왔었어요. 나오다가 이게 2020년도에 틀어졌어요. 왜냐하면은 미쓰비시가 건설 비용으로 지금 220억 달러 요 얘기가 있었는데 돈 더 달라. 더 더블로 달라고. 부른 거야, 더블. 440. 묶고 더블로가 이게 돼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터키가 말도 안 되는 숫자지. 싫은데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금 러시아랑 협상하고 있어요. 로사톰에서 이거 또 가져갈 가능성이 신업거도? 높고요. 네. 그래서 지금 아쿠유 지역에 현재 로사톰이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신업 지역에 하고 있는 두 번째 프로젝트가 일본 쪽하고 틀어지게 되면서 요거를 또 이제 러시아가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네네네. 그러면 1기도 그렇고 2기도 그렇고 네. 1기래.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이제 요게 러시아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원전은 정치적인 게 상당히 많이 고려가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앞으로 터키 같은 경우 미국 쪽보다는 러시아 쪽으로 좀 더 친러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저 1차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터키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저 원전 건설하게 되면서 저 원전 건설 비용을 빼돌려가지고 터키 대통령이 비자금을 이용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암암리에.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2차까지 진행하는 것들도 그런 음모론적인 얘기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뭐 백마진을 전문 용어 나왔네. 뒷돈. 백마진보다는 그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중간 무역회사 만들어가지고 중간 연결고리 있잖아요. 페이퍼 컴퍼니 넣어서. 네. 그래가지고 그 페이퍼 컴퍼니 넣어가지고 그쪽에서 수수 금액을 빼오는 거죠. 근데 건설업은 이 대부분 사진에 그게 다 해가지고. 있어서. 네. 아니면 그런 식으로 돈을 좀 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1차 사업은 러시아한테 줬고 2차 사업 같은 경우는 일본 미쓰비시 쪽과 진행을 하다가 이게 러시아 쪽으로 220억 달러로 얘기가 됐었는데 이거를
갑자기 일본이 2배를 달라 이러면서 틀어져 버리면서 러시아와 이제 다시 협상을 재개를 하고 있고 러시아 쪽에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상당히 높고요.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과 계약 그 협상을 진행해 왔어요. 네. 근데 터키 쪽에서 중국을 싫어하나 봐요. 지역에서 반대가 너무 심해요. 그렇지 해당 지역에서. 네. 지역에서 자국 내 여론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 동네가 안 되는 거죠? 저 동네뿐만 아니라 터키 자국 내 전체 여론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완전- 중국은 어딜 가나요? 그러니까 원전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어도 중국 되는데 싫어요. 중국 싫어. 아예 싫어요 그냥. 메이드 인 차이나 반중 말고. 반중. 그냥 터키 내 여론 자체 아예 반중인 거예요. 아, 진짜? 네. 근데 중국이 이 여론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그 예전에도 체코 같은 경우도 중국 쪽에 상당히 여론이 안 좋거든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중국이 그러니까 만약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은 큰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아래쪽에 하청 같은 경우는 지역별들과 연결해 가지고 같이 상생 협약 이런 것들을 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다 해먹는 거야. 상생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경험이 없어서 그러겠지. 정답. 지들이 다 해먹어. 다 해먹고 그리고 이제 현재 가지고 돈을 되게 잘 뿌린대요. 근데 그건 좋은데 돈 뿌리면서 갑질을 너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코 같은 경우도 중국은 완전히 그 원전도 아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웃이 된 거고 터키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작용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이거 누가 가져가려나? 그래서 이 이내하다 마지막 세 번째가 지금 우리나라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한전이랑 얘기 중인 데가. 이게 한전에 얘기해준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1250메가와트짜리 2개, 1400메가와트짜리 2개 해가지고 4개, 총 4개가 되는데 5300메가와트. 우리가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규모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게 2020년도에 어쨌든 이게 무산이 되고 난 다음에 터키가 어디랑 하지 이렇게 둘러보다가 형제의 나라. 중국, 우리. 형제 나라 얘기하잖아요. 둘러보다가 한국이랑 할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한국은 진짜 너무 진짜 얻어 걸린 거죠. 진짜. 2020년도부터 그러니까. 2022년까지 한 2년 정도, 거의 2년 정도 공백이거든요. 정확하게 하면 한 18개월 정도 공백인데, 그 공백 동안 이제 터키가 어디를 할까 이게 두리번 되다가 이제 두 번째가 빠그러졌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빠그러지다 보니까 저거부터 먼저 해야지 하다가 이제 러시아 쪽에서 가버린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어디 할까 이렇게 두리번 하다가, 한국이랑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한전 쪽에 이제 러시아가 연락이 온 거야. 야, 우리 러시아 그 원전 사업하지 않을래? 한전, 땡큐. 땡큐. 완전 땡큐. 땡큐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세 번째 기업, 소위 말하는 얻어 걸린 계약.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99%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 계약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은 수의 계약이에요. 수익이야. 수의 계약은 뭐냐면은 효력이 좀 있어요?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경쟁 입찰이 아니라 혹시 가지고 너랑 사보고 싶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 나랑 사귀자. 이런 거죠, 그냥. 좋아요. 잠시만. 바로 사김. 그래서 우리랑 합시다. 그러니까 하자. 이렇기 때문에 그 미쓰비시처럼 뭐 갑자기 공사비가 지금 이게 40조 정도 이게 나오고 있는데 아마 물가 이게 원자재 가격을 감안해가지고 아마 조금 올리는 것 같아요. 올리는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앞전 계약이 200억 달러, 220억 달러면 한 300억 달러 정도 칠게요. 그러면 300달러 시키면 만약 계약금이 300억 달러인데 300억 달러인데 만약에 일본처럼 막 440억 달러 그런다. 그런 것만 아니면은 거의 된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욕심은 안 부리잖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가격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가격 경쟁이 있기 때문에 중국보다 가격 경쟁이 더 좋아요. 원전에서 저도 놀랐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경쟁력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지금 상황에서 빠그러질 가능성이 거의 낮기 때문에 거의 된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 한국 이미지도 나쁘지 그렇죠. 않고. 터키 쪽 같은 게 우리나라 이미지 되게 좋잖아요. 한류 K 한류 이런 것도 있어요. 맞아요. 좋잖아요. 지금 이게 기사 보니까 이제 한전 쪽에서는 사업 타당성 조사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가가지고 원전 착공하기 전에 환경 보고 이거 재원 조달 방식 어떻게 할지 이런 거 전반적으로 그렇죠. 분석하는 단계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무난하게 좀 진행될 것 같아요. 그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사업 이게 지금 우리가 자 한잔하러 하자 그랬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원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원전을 지어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 안전성이라든지 그리고 지역 조사하는 게 먼저 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부동산 투자하게 되면 임장 가잖아요. 알죠. 그런 개념이라 보면 돼요. 어떤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가서 어떤 위치나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원자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회의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만약에 이 돈돈이라는 이 유튜브를 진행할 건데 그냥 무작정 할 수 없잖아요. 모여가지고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이런 게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내년부터 이제 진행할 예정인데 이게 아마 그래서 그 공동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내년에 이제 MOU 그래서 아마 내년 MOU 얘기 나오게 되면 아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될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이런 소식이 나와 있으니까 지금 벌써 되었어요. 선반영은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네. 아직 안 됐어요. 근데 다른 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이 정말 그래도 다행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들 물론 지난주 목요일 날 주가가 좀 움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거기서 단발성이 아니라 계속 가냐 못 가냐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제 원전 관련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단발성이고 내년에 가서 이 터키 MOU 얘기 나오게 되면은 그 전후에서 주가가 아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천천히 제가 봤을 때는 봐도 된다라고 봐요. 서서히 천천히. 네. 그리고 이게 아직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원전을 조사한 그런 지식들을 기반으로 해서 보게 되면 거의 될 가능성이 거의 저는 100% 된다고 봐요. 근데 100%는 좀 그렇지 않나요? 라는 얘기를 여러 방송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100%를 바꿨거든요. 99%를 바꿨어요. 그런데 어쨌든 내년에 MOU 체결을 하게 되고 그리고 2024년도 가가지고 정부 간 계약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에 정부 간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한국전력이 말 그대로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가 확실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 협의를 한 상황들 속에서 그러니까 계약서 도장 꽝 찍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랑 할 거야. 그냥 하는데 걱정하지 마. 할 거야. 좀 계약서도 하지만 조성이면 찍으면 돼. 이런 상황인 거지 도장은 아직 안 찍은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절차라는 게 남았잖아요. 그래서 절차라는 것들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봐도 된다. 그래서 서서히 천천히 움직일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만약에 그 바라카처럼 한다고 도장을 꽉 찍었으면은 아마 지금부터 무조건 봐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수주가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업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아직까지 이게 100%될 거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있게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무조건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오랜만에 진짜 돈 되는 수주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폴란드 같은 경우도 2+2 얘기가 나오잖아요. 일단 2개 받았잖아요. 이게 어떤 식이냐면은 폴란드도 어떻게 했냐면 6개를 다 주는 게 아니라 2개 나눠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2개는 정부에서 한 2개는 미국하고 관계 때문에 준 거야. 근데 가격을 보니까 우리가 더 낫거든요. 그래서 민간에서 한 거 2개를 우리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한수원 사장님인가요? 그분이 2+2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그건 거예요. 6개가 있는데 2개 중에서 2개는 미국 쪽에 가버렸고 2개는 우리가 수주를 받았고 나머지 2개를 우리가 받게 된다면 내야 되는 거고 못 받게 되면 2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2+2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수주 금액이 조금 작아요. 작고, 그러니까 뭐 바라카 수준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미 바라카 정도의 어떤 수준은 이미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그걸로 안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돈 되는 수주를 받아야 주가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터키 같은 경우는 돈 되는 수주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요게 시장에 조금 더 가시화가 되게 된다면 주가 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체코 같은 경우도 한계예요. 네. 한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그 폴란드가 어쨌든 미국 쪽과 관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체코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측 수주를 가질 수밖에 없기 저는 2차측 수주가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 가서 한수원 사장님이 전에도 말씀했지만 되게 공 많이 들였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봉사활동도 하고 거기 국기가 아이스하키를 마셨잖아요. 거기 후원도 하고 되게 공 많이 들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2차째 수주받게 될 수 없다고 말씀드리냐면은 이번에 폴란드 같은 경우도 수주 방식을 처음에는 웨스팅하우스가 거의 99%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걸 이탈 방식을 49%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서 반반으로 나뉘었거든요. 맞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는 현재 유럽 같은 경우는 루마니아는 아직 논의를 할게요. 체코하고 폴란드의 그런 흐름을 봤을 때 체코도
진짜 아쉽지만은 그래서 미국이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중동 쪽을 보게 되면 사우디가 있잖아요. 네. 사우디 같은 경우 지금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렇죠. 안 좋으니까 워낙. 원자력발 123조에도 걸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쪽에 들어갔을 때 한국형 APR 1400에 대해서 그 지적재산권이 되나요? 이건 원천 기술, 이건 우리가 했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부딪힐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 같은 경우 연료봉을 수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면은 우리나라 단독으로 받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많이 양보해서 UAE 바라카 원전처럼 연료봉을 수입하는 조건으로 그런 식으로 밀어붙인다라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사우디와 미국 관계 때문에 1차적 수주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 이집트 헷갈려 엘다바처럼. 걸겠지. 네. 이집트 엘다바처럼 러시아가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정말 짜증나는 건 중국이 중동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지고 사우디랑 계속 밀어간 게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중국이랑 러시아 둘 중에 한 놈이 가져갈 확률이 그렇죠. 높겠다. 지금 중국, 러시아, 우리나라 3파전이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2차적 수준은 우리가 가져올 만약 중국이 되게 되면은 그 애들이 다 할 거고, 러시아 가게 되면은 이번에 이집트 엘다바처럼 2차적 수준 우리가 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100조 목표하고 있잖아요. 이게 쭉 쪼그라드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이 우리 100조 할까 했는데 그게 갑자기 30조 돼봐요. 그러면 주가 바로 그렇죠. 그 실망하잖아요.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슨 얘기하다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무튼 실기에는 실제는 천천히 올 것이다. 천천히 올 것이다. 그리고 이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가격 경쟁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터키가 우리나라랑 하는 이유가 원전 기술, 건설 기술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네. 잘해, 설계도 그렇고 건설도 그렇고 말할 필요 없어. 잘해요. 오죽한 미국이 우리나라의 시공을 맡기려고 그랬어요. 워낙 그죠? 잘해. 그리고 가격 경쟁력. 요거는 세계 원자력 협회 이 영문으로 된 거를 제가 찾았어요. 정말 머리 아픕니다. 이거. 이걸 찾아가지고 또 번역을 해서 네. 2021년도 기준이에요. 네. 2021년도 기준인데 한국이 1kW당 네. 3,571달러예요. 근데 그 가격, 그러니까 그 가격으로 밀어붙인 중국이 4,000달러대요. 우리보다 600달러가 비싸. 4,174달러예요. 러시아가 6,250달러, 미국이 5,833달러, 프랑스가 왜 이렇게 7,930달러. 비싸 프랑스는? 그죠. 프랑스 우리나라 2배예요. 그러니까 원전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프랑스는. 그러니까 자국 내에만 수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가격 경쟁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중국까지 제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중국을 빼게 되면은 다른 나라들은 거의 1kW당 6,000불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3,500불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2배 정도 가격 경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터키가 우리가 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2기 지을 거면 한 3기 지을 수 있잖아 우리나라는. 그 2기 정도를 지으면 우리 3기, 4기, 욕심은 4기 정도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집으면 1,400메가와트 4개가 아니라 1,250메가와트가 2개 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해서 4개를 맞춘 거야, 가격을 보고. 그러니까 터키도 머리 잘 쓴 거죠. 이렇게 지금 가격을 맞춘 거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원자력에 대한 가격 경쟁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방산도 그렇고 따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 지금 방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노르웨이 얘기 나오잖아요. 네. 지금 폴란드가 K9 가져갔잖아요. 네. 요거 이게 우리나라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K9하고 K2 전차가 우리나라 산악 지역에서 정말 임상 테스트 다 거쳤어요. 네. 아 그리고 성능 개선을 네. 10년 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지 같은 땅에서 이렇게 잘 올라가. 날씨도 그렇고 이 거지 같은 땅에서도 너무 잘 나가 차가. 서스펜션도 괜찮고. 맞아요. 그 폴란드 대통령인가? 아마 그 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 우리나라 전차의 서스펜션 있잖아요. 그거 보고 놀랬대요.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라 그거 보고 놀래가지고 계약한 거야. 다 따로 움직여요. 네. 다 떨어지니까. 아, 그래요? 이렇게? 네. 이거- S클래스처럼 가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두투두한데 차는 전차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지역 포사역도 정말 안정되고 잘 되는 거예요. 다 돼요. 아, 대박이다. 거기다 가액까지 싸지. 그래서 이번에 폴란드에서 어쨌든 갔잖아요. 가고 나서 아마 주변 국가들이 볼 거예요. 분명히 볼 거거든요. 봤는데. 거기까지. 그치. 함 태워달라 그랬지. 그죠. 우리도 받아라. 우리한테 좀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독일이나 미국 같은 게 수출도 안 되고 그 가격이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폴란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폴란드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폴란드가 시작이고 아마 이게 커질 거예요. 방산 쪽도. 네, 커질 거예요. 분명히. 근데 방산 쪽은 그러긴 한데 원전은 아까 계속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치적인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놈이 그러니까 참 미국이 조금만 도와주면 우리나라 좀 더 할 수가 있는데 항상 민주당이 집권할 때마다 우리나라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뭐 할 때마다 태클을 네. 계속 걸 거란 말이지. 원천 기술 때문에. 이게 태클 이게 눈에 안 보이는 뭐 이게 태클 자꾸 눈에 안 보이는 뭐 이렇게 그런 게 말 기술을 잘 쓰나? 이렇게 써가지고 네. 좀만 도와주면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어쨌든 이 가격 경쟁력이 어쨌든 뛰어나네요. 글로벌 쪽에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어떤 그 경제 전망을 보게 되면 앞으로 터키가 커진다는 얘기하고 아랍의 명지가 된다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어떤 근거인지는 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터키가 이렇게 영향이 커지게 된다면은 이게 좋은 일이죠. 여기서 또 터키 쪽에서 이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검증하고 가격싸다 성능도 되려면은 방산처럼 원전 같은 경우도 고집하게 퍼질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UAE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또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놈이 중국이 지금 사우디, 카타르, UAE 최근에 그 UAE 쪽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UAE가 미국 쪽에 F-35 수출해달라. 네. 그랬는데 팔아달라? 미국이 오케이. 근데 팔 테니까 대신에 중국산 5 장비 쓰지 마. 근데 UA가 안 해? 싫은데? 어. 응 싫어. 전투기 됐고 그럼 난 그냥 쓰겠다. 파이브 장비 중국 거 쓰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아마 중국산 전투기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거기도 많이 장비도 그렇고. 그래서 이재용 회장하고 이번에 김대기 비서실장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작용이 됐을 거예요. 어. 그러니까 중동 쪽에 지금 우리가 수주를 받아야 되는데 중국이 너무 이렇게 영향력을 키워가니까 못 봤지, 그럼.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애가 타는 거죠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작년에도 갔었거든요. 근데 성과가 없어서 UAE 쪽에. 근데 이번에 또 갔잖아요. 근데 이번엔 작년보다 더 급한 거죠. 왜냐면 중국이 자꾸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꼬시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5G 장비 미국 쓰지 말라 그러는데 얘가 응 싫어. 이래버리니까 지금 이재용 부회장만 갈 게 아니라 나라 차원에서 도와주러 쭉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특사록에서 그 김대기 비서실장이 그래서 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 정치적인 고려가 없는 이상 할 이유가 없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 동네 한 번 중국에 뺏기면 다 뺏겨버리니까. 그렇죠. 그게 다 뺏긴다 봐야 돼요. 지금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제 예전에 이란 쪽에 시아파랑 지냈다가 이제 슬슬 이제 박쥐 전략, 이제 순위파 쪽으로 슬슬 손을 내미는 거야. 또. 네. 정말 그런 걸 잘해 중국이. 뭐 어쨌든 얘가 좀 세버렸는데 그래서 어쨌든 가격 경쟁이 이만큼 좋아요. 이만큼 좋기 때문에 원전 시장을 넓혀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럼 말씀하세요. 궁금한 게 그러면은 지금 한전이 이렇게 원전을 이제 확실하게 수주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근데 이제 네. 궁금한 거는 네. 사실 기본적으로 주식 시장은 워낙 예민하고 반응이 빠르잖아요. 근데 이런 소식이 들어오면은 저 같으면은 바로 들어갈 것 같거든요.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하면은 팀장이 얘기해 주신 것만 봐도. 근데 쉽게 이렇게 안 오르는 게 이제 그 한전 자체가 적자가 워낙 심하잖아요. 근데 이거 수주를 받아도 이 적자를 당장은 메꿔도 이제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걸리고 그럴까봐 좀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괜찮습니까? 한전이라는 것만 보게 되면 이건 좀 이따 또 말씀드릴 건데 한전이라는 보게 되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원전을 한다, 우리가 수주 받을 거다, 프로젝트 진행한다 이걸로는 좀 속된 표현을 쓰자면 주가 너무 많이 해먹었어요. 아 그래요? 예전에 will 할 것이다가 아니라 must 이런 게 나와야 can 한다. 한다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좀 있어 보였어. 모습이 그러니까 도장 확 찍었다는 게 나와야 돼요. 할 것이다가 아니라 확정 지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어디도 확정 지은 게 없잖아요. 없어. 없어 지금 도장 찍은 계약서도 현직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한다라고 해가지고 쭉 두산 에너빌트 주가 많이 갔잖아요. 그죠? 2021년도에 탈원전 얘기나 주가 많이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히 한다가 아니라 도장 찍어서 아까 전에 그 러시아 그 보여주는 것처럼 지는다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주가가 다시 한번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 플러스 알파긴 한데 해외 거는 도장 찍어야 되는 걸 기다려야 되긴 한데 네. 국내 거는 내년부터 상업운전 재가동하는 네네네. 것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요거는 주가에 반영 안 될까요? 상업운전 하는 건 그건 별로 없을 거예요. 없고 그거를 이제 돌리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게 이제 적자를 메꿔줄 것인가. 메꿔줄 것이. 그게 중요한데 그게 될지는 지켜봐야죠. 메꿔진다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뭐 전기요금 50% 이상 올려야 뭐 만회가 된다 그러는데 현재 한 30조 정도 적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못 올리지. 그게 30조 지금 그 적자가 확정 지어진 건 아니고
이 4분기 실적 발표가 되고 이제 연말 결산 해봤을 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뭐지? 구조 정도 한도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 구조 정도 적자가 발생되게 되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게 되는 거죠. 그거 좀 이따 결론은 볼게요. 보장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결론은 숫자. 진짜. 얼마? 얼마? 아, 얼마? 그러니까 수산 씨 다음 달 내가 월급으로 1,000만 원 줄게. 기분 졸라 뛰잖아요. 근데 요 말로만 했으니까. 그죠? 딱 들었죠? 들었는데 기분이 떼져가지고 그 기분 확 업되잖아. 없었어. 그게 줄 건 거야. 기분 선반영 됐어. 선반영 됐어. 기분 그래서 근데 들어오겠다. 언제 준다는 얘기 안 했잖아요. 연봉 계약서 사인 안 했잖아. 뭐야? 그러니까 네. 언제 준다는 얘기 안 했잖아. 그 느낌? 우리 나저 월급 연봉 한 2억 줄게요. 근데 언제는 얘기는 안 했잖아. 지금 딱 그런 거야. 그래도 막상 이제 진짜 그래도 언젠가 주겠지 하고 봤더니 정 팀장님이 명민준이랑 같이 일하고 있어. 아니 뭐야? 그럼 그쪽 주가가 가나? 기분 급락. 그래가지고 아직 그거지 숫자로 찍힌 게 없기 때문에 그까지 기다려야 돼요. 야 이거 숫자로 그럼 찍혔어. 2억이 찍혔어. 그럼 여자들한테 러브콜 오는 것처럼. 주가도 이제. 주가는 남겼거든. 음식이 없죠. 그래서 숫자가 찍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진짜 의미 있는 계약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그 뭐지? 제가 이것도 화면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1차적 수습 이집트 엘다바 원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그 1200메가와트 규모의 이 원전 4기, 그러니까 총 4800메가와트죠. 요게 35조 원 사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2차 측, 그러니까 2차 개통 사업을 이제 한수원이 선정을 받게 되면서 이게 3조예요. 그러니까 1차 측 수주를 받게 되면 35조인데 우리가 2차 측 수주를 받게 되면 3조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분의 1이네. 그러니까 이렇게 훅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측 수주를 우리가 같이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클래스가 다르네. 이게 2차 측 수주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닌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요 1차 개통을 보게 되면은 러시아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 엘다바가 그 러시아 ASE사가 수주를 받았는데 이 회사가 로사톰 자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사톰이라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집트도 그렇고 지금 터키도 그렇고 지금 이제 러시아가 수주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중동 쪽에 러시아가 이렇게 손을 쫙 뻗쳐나가는 거야. 이집트 수주 받고 터키까지 수주를 받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냉각제 펌프라든지 증기 발생기, 배관, 가압기, 제어봉 그러니까 원자라고 이 원자로에서 증기를 발생시키는 기계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주기기는 여기에 다 1차 그렇죠. 개통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거를 뭘 비교를 하지? 그러니까 자동차에 보게 되면은 이게 엔진, 미션 뭐. 원자로가 엔진인 거죠. 네. 내연기관차는 결국 엔진이 사람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현대차 쪽이 수주를 준다 그러는데 엔진은 현대 쪽이 안 주고 엔진은 BMW 주고 차체 껍데기 있잖아요. 이거만 현대차 준 거야. 그러니까 돈이 안 돼.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자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하고 비싼 게 결국 이 원자로 만드는 거. 요건데 요거를 1차 측으로 이집트 같은 경우 러시아에 줘버린 거예요. 줘버리고 이제 뭐 이게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이 원자로에서 증기를 생산해가지고 이 증기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2차 쪽만 우리나라 주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주금이 확 쪼그라들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좀 전에 자동차 말씀했지만은 자동차를 보다도 전체적으로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제일 비싸잖아요. 네. 그것처럼 현대차 쪽으로 수주를 줬는데 배터리 그 현대차 걸 안 쓰고 뭐 딴 데 걸 쓰네? 이렇게 돼버린 거. 딴 데 써버리고 껍데기만 이제 현대차 준 거게 된 거죠. 내연기관차도 마찬가지고 현대차 지대 엔진 쓰는 게 아니라 BMW 엔진을 쓰고 차 껍데기만 현대차인 거죠. 근데 이런 그 상황이 엔진은 줄만하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차 측 수주를 받았을 때와 2차 측 수주를 받았을 때 어떤 수주 금액은 1에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네요. 1차 측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중기기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를 수주를 받아야 우리한테 돈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수주를 받고 이제 한국전력에서 수주를 받는다고 해서 이거를 한국전력이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도 이제 수주를 주게 되는 거죠. 설계는 한전기술적으로 주게 되는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 원자료 주기기는 두산 에너빌티 주게 되는 거고 이 화면 보시면은 그 외벽 요거를 보성 파워텍 주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수주를 주는 것들이 주는 것들이 이제 한지 턴키 방식으로 우리나라한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턴키. 네. EPC 저희도 말씀했지만 EPC 같은 경우는
모든 과정을 내가 다 따와가지고 내가 다 하는 거지만은 맞아. 그죠? 터키 방식은 35조에 만약에 40조 수술을 받았다. 다음 그러면 번에. 한전이 40조에서 얼마만큼 남겨먹을까? 그러면 터키 방식 30조로 수술을 줘야 되겠다. 그럼 10조를 남겨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전은 행복한 고민인 거죠. 행복한 고민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한전이 주가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한전의 자회사들, 한전 KP 유지 보수는 누가 봐도 한전 KPS 갈 거거든요. 그럼요. 한전 KPS 설계는 누가 봐도 한전 기술 할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때 엘다바 원전만 예를 들더라도 35조 1차측 받았으면은 35조를 다 가져오는 건데 여기서 1차측 수주는 러시아한테 이미 뺏겨버렸고 2차측 수주를 가져다 보니까 3차측으로 확 쪼그라들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게 돈이 안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돈이 작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민당 그 주가를 크게 반응하지 않는 이유인 거죠. 그런데 터키 같은 경우 만약에 진짜 40조 수준을 한다. 그럼 이건 무조건 주가 가야 되는 거죠. 무조건이지. 주가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40조 그리고 터키 어쨌든 두 개를 수술 받았기 때문에 그까지 치게 되면은 이제 그게 두 개 합쳐서 한 60조 되는 거고 이제 2차측 수술 받은 것들이 어쨌든 두 개 한 개가 있으니까 요까지 치게 되면은 한 65조 70조 사이가 되는 거죠. 재투산인가요? 투산으로. 재투산으로. 네. 근데 이게 만약에 그런 식이 아니라 만약에 터키 폴란드 같은 경우는 내기를 다 받고 네. 그리고 이집트도 받고 그리고 요 터키까지 받았으면 이미 100조가 넘어가요. 넘어가지. 이미 넘어가요. 근데 요렇게까지 해버리면 체코나 그 다음 것도 너무 쉬워지잖아. 그렇죠. 쉬워지는 거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정치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자력은 정치적인 어떤 그 맞아.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다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중동적 같은 경우도 이집트 수도 받으니까 터키 쪽 받으니까 이집트도 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 맥국님이 1200메가와트가 하루 발전량인가 엄청난 양인데 하시는데 네. 그게 하루인가? 아니 하루 발전 하루가 아니지 않아요? 양은 아니고요. 하루에 안 될걸요. 하루에 우리도 하루, 맨날 이게 하루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몇 가구 이렇게 계산했는데 제가 그 몇 가구 그거는 생각이 그거는 솔직히 제가 조사 안 해서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그거를 지나간 식으로 봐가지고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고 어쨌든 대단한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단한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주 금액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수주 금액이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조사를 안 했고 안 했다기보다는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전력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한국전력이 적자잖아요. 그러니까. 적자 현재 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국내 쪽 같은 경우는 요금을 급진적으로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요금 인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해외 쪽 같은 경우는 원전이라든지 신재생 해외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이제 적자를 이제 많이 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전력도 이제 국내 기업이 아니라 이제 수출 기업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국내 쪽에서는 더 이상 이제 캐시카우가 될 만한 부분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쪽으로 나가서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원전 쪽으로 이제 우리도 수출 기업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적자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한전체 발행 한도를 늘리는 걸 추진했는데 8일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민주당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다시 또 올렸어요. 그래서 산자위 소에서는 이제 통과가 됐는데 이 연말까지 통과될까는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민주당이 계속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이게 한전체 발행을 지금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업이익 적자 구조 정도 나게 되면서 이게 자본금 정하면서 이익여금이 또 고갈이 되게 되면은 한전체 발행할 수 있는 자본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발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외부로 채권 발행해서 빚을 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아니면 또 발행할 수 있는 그렇게 됐을 시기가. 때 가스 요금을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기업발 경기 침체 위기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기업들이 그래도 그나마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법인세가 그러니까 원가적인 비용적인 측면을 볼게요. 원가적인 측면을 봤을 때 비용적인 측면을 봤을 때 법인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싼 건 맞아요. 높은 건 맞아요. 그 부정할 수는 없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상황인데 이게 우리나라가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 전력 산업 전력이 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인세 비싼 것들을 산업 전력이 싸다 보니까 상승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물가 네. 전기세가 워낙 싸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한전체 발행이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 잘한 건 아니고 한전체 발행이 안 되게 되면은 지금 이 빚을 메꾸기 위해서는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지. 네. 채권 발행하든가 그렇죠. 전기세 올리든가. 근데 지금 만약에 연말까지 국회에서 또 부결이 나게 되면은 내년에 가서는 한전체 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올려야 지금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올릴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네. 그럼 기업들은 올리게 또 되면은 힘들죠. 기업들이 산유인 전력의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원가 비용이 올라가게 돼요. 그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그거 하나만으로 기업이 희청인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이 원가가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기업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점점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지금 뭐 세금도 부담을 해야 되고 인건비도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어쨌든 좀 싸게 공급받은 전력 가격도 올라가게 되면 원가라는 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하게 된다면 기업들의 어떤 전반적인 기업 활동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내수 경기 솔직히 안 좋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렇게 잘 돌아갔던 것들은 우리나라는 GDP의 80%가 수출이기 때문에 수출 경기가 그만큼 좋았었기 때문에 그가 버텨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로 해서 기업 활동 위축이 되게 된다라면은 수출 경기까지 위축이 돼버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진짜로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IMF에서 경고하고 있는 경기 침체가 실제로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보다는 사채 발행 한도를 좀 늘리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플러스가 더 많네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경기 둔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휘청인 건 어쨌든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막아야 될 거.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좀 안정을 찾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겠지만은 그때 가서 발행 한도를 깎고 어쨌든 이거를 상환을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기업들이 기업 활동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전기요금이 올라가게 되면 기업들뿐만 아니라 서민들도 부담이 되잖아요. 힘들어요. 그렇죠. 가스요금 이런 거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수출, 내수 이 양쪽이 다 죽는 것보다는 한전체 발행을 좀 올려가지고 전기요금 좀 낮춰가지고 어쨌든 내수 부담, 수출 부담 좀 완화시키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조금 이 국회에 계신 분한테 부탁을 좀 하고 싶네요. 전화할까요? 네. 누구한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제 개인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네. 주관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어쨌든 이게 좀 해결 좀 잘 돼가지고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거 좀 막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국내 쪽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런 트러블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전도 뭐 국내 쪽에서는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쪽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24개국에서 46개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22개가 발전 사업이에요. 발전 사업인데 거기서 주력은 원전입니다. 주력은 원전이고 여기서 된 거는 UAE 바랄카 원전 한 개뿐이에요. 네. 뿐이고 이제 앞으로 폴란드, 체코, 사우디, 루마니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튀르키예가 됐으니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태양광 풍력도 뭐 이제 멕시코라든지 괌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괌 쪽에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태양광 발전 현재 사업을 이제 괌 전력청에서 사업을 수주를 받아가지고 진행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수주를 받아가지고 이게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사업 수익이 들어오게 돼요.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부터인가요? 네네 들어오게 되고요. 내년부터라기보다는 올해부터 이미 올해부터 반영이 되려나? 지금 7월달부터 준공이 돼서 이게 상업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4분기부터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198메가와트 우쿠두 가스 복합 발전이 착공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두산 에너빌티가 건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전이 수주를 따오게 되면은 이 낙수 효과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전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1차적 수수, 2차적 수수만 받는 것보다는 1차적 수수까지 다 받아오는 것들이 이래저래 낙수 효과를 봤을 때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두산 에너빌티가 이 가스 복합 발전소를 이제 건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ESS도 이제 설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낙수 효과가 좀 있다라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한국전력이 여기 최대 수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25년간 그 사업 운영을 통해서 3조 정도 매출이 발생된다 그러니까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화력 발전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앞으로 탄소 배출과 연관되게 되면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어쨌든 돈 되는 수주를 이제 받았고 도장 찍는 일만 남았다. 그러면 주가는 간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주가는 한국전력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많이 올라왔어요. 네. 한국전력, 한전기술, 한전 KBS 같은 종목들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1차 측 수주를 받냐, 2차 수주를 받냐라서 어느 쪽으로 방향성을 잡느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1차 측 수주를 받게 된다라면은 한국전력을 포함한 이 한국전력의 발전 공기업들, 발전 자회사들 무조건 봐야 된다라는 것들이고, 2차 측 수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한지 이런 기자재업들 쪽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략이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이 이제 적자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일단 4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한국전력이 재무제표를 좀 보게 되면 이게 자본 항목에요. 이익여금을 좀 봐야 되거든요. 이익여금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익여금이 29조 정도가 있어요. 29조 정도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4분기에도 9조가량 적자가 나게 되면서 아마 30조 정도 적자가 나게 되면은 이 이익여금이 29조 있던 이익여금이 적자가 될 수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인 거죠. 이익여금이 이미 결성금으로 잡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 결성금으로 잡히게 된다라면은 재수 없으면 이게 자본 잠시까지도 이게 나올 수 있는 사채 발행 빨리 해야 되겠네.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 자본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은 이게 신종자본증권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신종자본증권 원래 부채거든요. 네. 근데 이게 댓글 달린 거 보면 이거 자본인데 무슨 소리 하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는 네. 다시 말씀이 부채입니다. 네. 부채고 이거를 자본 건전성 때문에 부채가 아니라 자본으로 이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약간 마사지를 하는 거죠. 아직 얘기하게 되면은. 그리고 지금 한전이 원전주인지 몰랐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국전력이 원전주입니다. 예전에 2009년도 아시잖아요. 2009년도에 그때 뭡니까 UAE 바라카 원전 수주 받았을 때 한전기술하고 이런 것들 그 주가들 많이 갔었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결국 한국전력이 수주를 따오는 거죠. 네. 수주를 따오고 그걸 통기 방식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전력이 원자력 발전소를 뚝딱뚝 짓는 게 아니라 한국전력이 수주 따오고. 그죠 수술 그러니까 브로커 안 좋게 얘기하면 브로커죠. 네. 브로커로서 이제 따와가지고 이제 통기 방식으로 이렇게 수주를 이렇게 배분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29조 정도 이익여금이 있는데 4분기 실적 한번 보자고요. 보고 일단은 난 다음에 4분기 실적 좀 보고 지켜보고 판단하자. 네네. 판단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오늘 저희가 다뤘던 튀르키 원전 수주 가능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편이고 네. 좋은 소식이라는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이거 조금 실적이랑 동반해가지고 네네. 소식 나올 때까지 좀 유심히 살펴보고 계시다가 움직인다 싶으시면은 뭐 이제 판단하셔서 네네. 투자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근데 지금 듭니다. 3분기까지 단기 순수시 16조거든요. 네. 16조인데 지금 단기 순이익 발표 예상되는 거 보게 되면은 만약에 9조 나온다고 하더라도 단기 순손실이 지금 15조, 14조 이게 안 나오면은 일단은 주가는 괜찮다. 결성금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넘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네. 하는 말씀도 좀 드리면 시간이 많이 너무 많이 갔네요. 네, 시간 오후 9시 6분. 같은 개장됐고 상황이 뭐 이부진하죠 아무래도.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아까 이것들도 말씀드린 자동차 지금 현대차 2% 빠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여기 말씀드린 아까 그게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고선 지금 2% 빠진 게 설명이 안 돼요. 오늘 뭐 아침 시작은 파이팅 있게 시작했습니다만 뭐 지수가 이런 거는 저희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 네,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건 시간이 약이에요. 어쩔 수 시간이 없어요. 약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약이에요. 여러분들 잘 버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 또 하고 싶은 이야기 좀 있으세요? 좀 뭐 힘들어하시는데. 오늘 내일은 어쩔 수 없을 어쩔 것 수 같기는 하고 어제 그나마 외국인들이 조금 담아서 괜찮았는데 아니죠 그저께 담고 그저께. 어제 조금 버리고 근데 오늘도 또 버리는 상황인 것 같아서 상황들은 좀 두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네. 여러분은 저희 버리시면 안 돼요. 저는 11월 중순에 이미 계좌 덮었어요. 아. 올해는 끝났다. 근데 저 덮었어요. 그냥 내년을 보자. 어쨌든 외국인 수급도 중요하고 저희도 시청자 네. 수급이 더욱더 중요한 만큼 여러분들 좀 많이 소문 많이 그래서 해주시고 올 연말까지 공부하세요 그냥. 네. 그게 차라리 도움 될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 시원하게 좀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저희는 뭐 내일 아침에도 당연히 여러분들 밝은 모습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시작 파이팅 있게 그렇게 힘내서 하시고 마무리까지도 안전하고 감기 조심하시면서 푹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뭐야, 하겠습니다. 이거는 싫은 거는. 네. 여러분 할 수 있다. 파이팅. 자 그럼 우리 정 팀장님과 함께 인사 나누면서 저희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정 팀장님 감사드리고요. 네.
그치요? 뭐 마지막 인사. 네, 감사합니다. 내가 그 인사 인사하려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고 그 감사합니다 얘기하면은 이거 확실히 오케이,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아침에 맞다. 뵙겠습니다. 정 팀장님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